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시장 분위기 안에서 유독 많이 오르는 종목들,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까지 저희가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차트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저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냥 뭐 마시고 자고 먹고 자고 마시고 네, 푹 쉬다 오신 걸로 그렇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푹 쉬어가는 동안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흐름을 잘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날 동안 외인들이 사실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힘에 1% 상승 보여주면서 이 시각 26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 그 상승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가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현재 8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또 새롭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2년 만에 돌파해 주면서 관련주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빨간불 켜내기 성공해 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종목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날이나 위지트, T사이언티픽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과 보다 꼼꼼한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와서 그런지 우리 시장 오늘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전장 한 줄 평가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가야 될 자리에서 갔다 정도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 지금 시장 던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내려올 때마다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심리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올리면은 쉽게 너무 물량을 집어던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렸을 때 옛날에는 통상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붙어들었다고 하면은 내린다고 해서 강하게 매수가 붙이지 않고 올라갈 때는 쉽게 털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이미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만 지금 유독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털려나간다고 한다면 외인들은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고 조정을 준다 해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결국은 외인들이 여러분들 털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을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서 고점을 잡아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못 간 종목들을 던져서
적점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던져주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조금 먼저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시장 모두 외인이 이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이 일단 현물에서 코스피 현물에서 5,9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1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난번 시간 보여드렸지만 연 이틀 하락했을 때 2월 5일, 6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받지 못합니다. 이틀 동안 하락했을 때도 양이틀 합치면 한 4천억 정도 매수로 현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올라가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 1조 정도 현물 시장에서만 1조 던지고 있고 현물까지 합하면 1조가 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투심이 안 좋다. 조금만 내렸을 때 받지 않고 올리면 쉽게 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모아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 이미 슈팅돼서 올라가는 구간이보다는 지금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종목이라든지 또 자동차 종목들 2차전지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그래도 조금 조정을 줬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준 이유는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월 CPI 지표는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달 수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4% 정도 상승을 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죠. 전일만 보면은 물론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이 우리가 쉬는 동안 하루 정도는 전거래일은 0.3% 하락인데 3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미 나스닥이 전고점까지 못 올라온다 했지만 지금 전고점 왔습니다. 제일 큰 유동성 장세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S&P는 연휴가 지나니까 앞에 있는 4자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나스닥도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반면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시점이 작년 말에 이제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상반기 안에 2000대 후반도 볼 수 있다. 잘하면 3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방이 2,650에서 2,700만 원에 돌파한다면은 그 위에 매물대가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받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한다면은 언젠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매집이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다른 이제 이슈들, 특히 실적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엔비디아가 여전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1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대 후반, 뭐 2900이나 2800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 구간이고 자동차들은 거의 뭐 현대차, 기아차 신고가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현대차, 기아차 가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에 현대 오토배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제 뭐 기아차를 잡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못 간 종목들 중에서 부품주들은, 아직 저가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이 많은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종목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들이 줄어드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현대기아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온 데에 비해 가지고 종목들이 못 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은 올라온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뗄감으로써 가지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sek터들, 자동차 섹터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섹터들 이런 시장의 주도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가운데 저가 종목들 구간에서 시총 작은 종목들도 강한 흐름들,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비중으로는 소위 말하는 저평가 중대형주들 가져가시는 게 맞고, 또 소비중으로는 사실 테마주들도 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매매들을 병행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처럼 계속 주식을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 빠른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에 꾸준히 담아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월 CPI 발표 예정이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들어서 뭐 50% 가까이 오른 엔비디아 중심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오정 전망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섹터군들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슈, 또 어떤 종목 파악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종목들이 과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지금 이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한 번쯤은 분명히 시세를 줄 섹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들을 언제 잡아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쯤 섹터 흐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라는 건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반드시 진입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평화가 이야기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가 평화 협상 반대한 적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법령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먼저 러시아에서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한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섹터들은 한 번은 시세를 줄 텐데, 그게 어느 타점을 잡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길게 끌려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선들하고도 좀 연결 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당장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패배하면서 끝나면은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내지 못한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점 한 8,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테마고 반드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 대선까지 연결해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끝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슈로 올라가지만 또 한 번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또 평화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 기대감들이 불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새로 타시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와서 한 8,000원 어간에서 자리 한 번 주면은 단기 또 뉴스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정도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과거에도 이제 뭐 좀 무거운 종목도 두자마켓이나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려가지고 뭐 수익 인증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아예 뭐 중국 인프라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좀 무거운 종목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두자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전에도 뭐 현대 인프라코나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종전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의 두 번째 특징주와 이슈도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2%, 16%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2차전지는 지속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제약바이오이던 시절도 있고 IT이던 시절도 있고 차화정이던 시절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언제나 양시장 반도체 없이는 가지 못하는 시장이지만은 그 외에 한 가지 섹터, 두 가지 섹터를 더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2차전지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정기 변경에서 한국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변경 전에 이제 이게 변경이 되면은 2월 말에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이제 편입된 상태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액티브 자금들은 먼저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액티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제 3월 달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통상 이제 한 1,1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한 1,100억 정도의 수요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시장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2차전지 섹터 충분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고, 오늘 1차전지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양쪽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어떻게 보면은 쌍끌이로 움직여준다면 오늘처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인들이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힘든데, 많이 조정을 줬던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2차전지 쪽이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와서 끌고 올라간다면 시장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서 선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2차전지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또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형주 위주로 이런 쪽은 오히려 지수를 끌고 가려고 2차전지 사는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액면분할 이슈도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특히 개인들은 이제 단기 이벤트들, 또 단기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 가는 건 어렵지만은 이 2차전지 대형주들은 하루에 10% 두 자릿수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한질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초반 아래에서 1월 달을 보내다가 다시금 20만 원 위로 올라가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패시브 자금과 관련해서 수혜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 종목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술 투자 아까 이제 앵커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많은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 주식이 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코인을 저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해봤지만은 코인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주식의 수만큼 분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 회사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한다면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n분의 1로 반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따져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상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 우리 투자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대장주니까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했으면 신고가인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 딱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쇼팅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슈팅 주고 못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비트코인과 가격이 연동되는 ETF가 아닙니다. ETF가 아니라 그냥 수혜주 또 테마주일 뿐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까지 음봉에서 밑에 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오늘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뉴스가 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으신다면은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의 직접 투자가 현명하지 않은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내에서 현물 ETF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산이 많이 거래할 수 있는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처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들이 다른 자산들에서 흩어지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한데, 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좋다라고 앞에 저희가 오전장 시황에서도 짧게 확인해 봤는데요. 다만 전문가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주들은 커플링 현상보다는 추가적인 수혜주 혹은 테마주로만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흐름 저희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2024를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가적인 혜택도 준비를 해놨는데 전문가님 어떤 부분들 도움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시장이 되니까 최근에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투자자별 수급을 보여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 조금만 올라가면 쉽게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던지고 나서 이제 주식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어느새 또 올라가면 여러분들 또 손이 또 금질금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던진 종목들은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새 종목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10,000원에 던지고 이제 11,000원에 또 사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적인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작은 종목을 추천드릴 수도 있고, 작은 종목을 좋아하는데 너무 무거운 종목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목, 무거운 종목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장전 3일 동안 매일 2종목씩 여러분들께 추천들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샵 372번으로 이영재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등록이 되고, 이렇게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또 주식하는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대고 들어오시면 또 등록하셔서 종목 받는 법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장의 뒷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들어온 문자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KTNG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9만 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님, 이은주 앵커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KTNG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담배 쪽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주가 구간에서 매수가를 금방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시황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KTNG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전자담배 영역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관련만 이제 연초만 피다가 지금 관련형 소위 말해 전자담배 릴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 새로운 릴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담배 흡연 인구는 좀씩 줄고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 인구도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담배만 샀다 그러면 이제 기계까지 사야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최근에 제가 뉴스는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담배값을 세금을 올려서 8,000원까지 만든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장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통상 이렇게 언론에 흘린다는 얘기는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면은 근거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정부에서 총선 전까지는 이제 올리지 않을 것이고 총선 후에 올릴 가능성도 좀 있을 텐데 분명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감세가 많이 진행되면 세금 깎아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럼 일반 과세가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수나 빵꾸 나는 건 어디선가 채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담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서 8,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저항 심리 또 담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담배 가격을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담배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KTNG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그리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정고점 인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담배 가격을 총선 이후에 올린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담배가 올린다라고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금이 올라가서 담배값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수요 부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료 올리면 택시 기사들 수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택시 이용 숫자가 줄어들고 저도 사실은 택시 잘 안 타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요 부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KTNG라는 회사가 과연 미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어차피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또 자동차라든지 조금 더 반도체라든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네. 지수를 끈다고 생각한다면은 KTNG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모멘텀과 이슈, 한마디로 가격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23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 축하드리고요.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 일단 지난주에 무디스로부터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모두 이 등급을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소폭의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주가가 못 가다가 네. 이제부터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가들이 급하게 빠지느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던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기간 조정 좀 이후에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한 2000 후반을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안 가고 2000 후반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새로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부품주라든지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기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현대차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고 횡보할 때 같이 횡보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지금 같이 급등을 하고 내려왔다가 횡보해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만약에 횡보 이후에 위에 상단 한 25만 원대만 돌파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유하셔도 무방한 가격대다. 일단 1차 목표가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문자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시장 이슈나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2024 참여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선물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들어오시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제일 첫째는 여러분들 뉴스를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피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주식이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슈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내 종목이 떨어질 때 겁나기도 하고 내 종목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기쁘기도 할 겁니다. 이유들이 있지 않은 상승, 이유가 있지 않은 하락들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못 찾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주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 질문들 제가 방송 시간 외에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금요일에도 아마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금요일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항상 혼자 하면 외롭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순간 되면 주식을 하다 보면 좀 구력이 올라갈수록 이 길이 맞는지 또 방향성이 옳은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뉴스에 너무 딸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뉴스나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같은 원인을 두고 다른 결과로 매일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않은 전략을 드리고 있다는 측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만 대주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의 방송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신 이후에 들어오셔서 시장 정보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나래 나노텍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0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OLED 관련된 종목이지만 최근 이 리튬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가 9,000원인데 9,000원까지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9,000원까지는 자리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래도 물론 이제 실적만 부분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1년 말이 영업이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매출이 1,352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231억, 그때가 거의 최고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 2022년을 보면은 매출이 880억,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20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년 부분은 일단 적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만 부분은 거의 지금 다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트만 본다면은 최근에 윗꼬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 거래량이 터진 양봉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이 구간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 위에 매물들을 누군가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봤을 때 누군가 계속 주가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모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 고점 최소한 7,000원 돌파해서 올라가고 그 위에 자리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 가져갈 텐데 제일 두꺼운 매물대가 최근에 9,000원대 매물대가 좀 두꺼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일단 한 번쯤은 자리를 줘야지 이 자리에서 모은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000원까지는 그래도 9,000원에서 한 8,000원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조금 시간을 좀 주셔도
되지 않는가. 물론 영업이익 실적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적긴 하지만 PBR 0도 안 되는 PBR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 같다라는 측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기회 다시 한번 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기다림의 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고요. 매수가가 7,4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올랐을 때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다시금 그 윗단에 가격 기회 줄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는 우리가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겁니다. 소문은 네. 차트에 녹아져 있고 뉴스는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에 사서 사면은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건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뉴스가 조금 주춤한 이 시기가 매수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소문은 차트에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매수 자리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81선 장기 평대에서는 그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현재 지지되는 구간이 전에 한번 돌파했던 이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돌파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 때지 팔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항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사실 주식할 때 아주 심플하게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저도 주식하다 보면 매수를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매도를 고민하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매수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잘 사야지 잘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니까 사야 될 때 오히려 파는 거를 고민하는데 이럴 때 내가 팔고 나면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살 때다. 그래서 물량 한 15% 정도 되시면은 한 지금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481선 정도 지지라인 손절가 6,500원을 잡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선거철도 지금 남아있고 4월까지 지금 총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련된 꼭 의료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약들을 쏟아낼 거거든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나올 건데 그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주가에는 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다,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은 매수의 기회다, 매수 자리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 6,500원 선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아난티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7,6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답답하네요라고 연락을 짧게 주셨어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 숙박비를 최대 50%까지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왔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격 인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일단 건설사와 300억 원을 두고 법정 분쟁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PBR 자체는 한 배 미만이긴 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있다 하지만은 그만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골프를 치는 이제 인구들도 많이 늘고 있고 리조트나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지금 영업이익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2020년 코로나 때는 물론 영업이익 적자 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때 적자였고 2021년에 597억까지 영업이익이 흑자가 늘어났고 또 작년에는 1152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9%, 23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정말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옛날에 현대자동차도 이랬습니다.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렇게 실적이 좋다 하는데 주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니까 강하게 치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티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바닥에 기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하기에는 사실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 가느냐? 지금 아난티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지금 자동차 잘 가고 있죠. 반도체 잘 가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수급상 돈이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섹터에만 우르르 몰려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만 해도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저 PBR 종목들의 수급이 그냥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 싹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몇 개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외의 이제 섹터들은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이 종목이 못 가고 있는데 뭐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 되거나 할 때쯤 되면은 또 뉴스가 들려올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현재 구간에서 하방은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베이스 때문에라도 하방은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을 일단 여름 휴가철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어쨌든 실적은 분명히 있는데 시기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간 것 뿐이지 또 순환매 구간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갈 때 안티도 한 번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있지만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까지는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들어와 있고요. 48,800원 매수가 그리고 2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 작년 말 정도에 이 폴란드 건설사와 함께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MOU 체결 소식을 전해져 왔는데 오늘 관련주들 급등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조금밖에 못 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자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건설주는 이제 아까 데모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반드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가 참 문제인 거죠. 네. 올해 내내 만약에 또 우크라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해져 버리면은 사실 이 이슈는 또 내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잡는 게 문제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대형주기도 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한 장기 평단 241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딱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저점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륵 같은 종목이에요. 버리기는 좀 아깝고 또 가지고 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빠르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던지고 나면 또 움직일 것 같고 뭐 이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비중이 많다면은 오래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20% 정도 비중이라면 사실 끌고 가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 정도 비중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반드시 모멘텀 받을 거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20% 정도 비중이라면은 가져가볼 만한 비중 아닌가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가가 깨지면 안 되겠죠. 한 38,000원, 37,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시간을 좀 더 줘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가 계속 살아있는 한 현재 비중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지고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게임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또 네. 콘텐츠 종목들 소개시켜 드려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컴퓨터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큰 수익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홀딩스 못 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게임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괜찮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캐스트가 3까지 나왔는데 지금 당장 크래프톤이나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뭐 XR 게임이라든지 뭐 VR 게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가 잘 발달을 하고 전기차라는 섹터가 자동차 하면 내연기관이고 내연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옵션이 뭐가 들어가고 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발전들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기차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니까 2차전지라든지 또 새로운 뭐 타이어가 전기차용 타이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XR이나 V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이제 이런 것들 했을 때 여러분들이 VR 기계 뭐 비전 프로를 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의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컨텐츠 뻔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이제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코인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새로운 기기의 하드웨어가 나면 거기에 맞는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반대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죠. 피처폰 시절에도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자가 컴투스였는데 그 당시에 게임이라면 별거 없었습니다. 붕어빵 타이쿤 뭐 이런 것들, 짜요짜요 타이쿤 이런 것들이나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기가 바뀌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스마트폰 PC가 점점 향상이 되니까 엄청나게 고용량의 게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게임들이 사실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붕어빵 타이쿤을 하면 여러분들 붕어빵 뒤집겠습니까? 안 뒤집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IR에서 비전 프로 3D 관련된 VR 게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전 프로나 메타캐스트 이런 VR 기계들이 나올 때 분명히 게임주들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실적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4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난해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영업이익이 2.2% 상승을 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8%, 영업이익이 30%가 넘게 증가하면서 4분기가 될수록 즉 연초보다 연후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근원적인 모멘텀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크래프톤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1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2만 원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크래프톤 직원들이 너무나 섭섭할 겁니다. 왜냐?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자주 샀던 그 직원들 지금 다 40만 원대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화면을 조금 당겨서 보여드리죠. 이 종목이 상향됐을 때, 공모주 샀을 때 그 직원들 다 40만 원 샀습니다. 크래프톤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30만 원대 사셔가지고 좀 물려 계시는 분들 항상 뭘 보면서 위안을 받나요? 아, 크래프톤 직원들은 40만 원에 사가지고 울고 있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 위안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은 아직 공모가에도 못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리고 있는 시기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단기 반등이 좀 있다고 해서 크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 제가 아까도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올타임 레전드고 여기에 2차전지와 메타버스가 같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VR이나 AR 같은 기기들이 발전할수록 소프트웨어가 이제 거기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소프트웨어가 컨텐츠가 될 것이고 컨텐츠 플러스 게임 이런 것들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폰에서 했던 게임과 스마트폰에서 했던 게임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시세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언제나 오늘 종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0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면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구간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2차 목표가 40만 원 공모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전 저항 구간이었던 30만 원 라인, 그리고 2차는 4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